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PMA 계속 찍어 볼 거고요. 그동안 제가 개인적인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 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끝내놓고 좀 더 제 개인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멀티베리어블 인테그랄인데, 이제 책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케이스 던져놓고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정도만 설명한 뒤에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르벡 접근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미적분 때 배웠던 개념을 그냥 가져다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미적분과 벡터 해석에서 배우는 방식이 구분구조법으로 정의를 하죠.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셀이 있으면은 편의상 그림은 2D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을 다시 쪼개죠. 아주 잘게 쪼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모여져 이제 2니까 ij번째 셀이 나오겠죠. 그 ij번째 셀에 대해서 포인트를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륨을 재죠. 이거는 볼륨을 잽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샘플링했던 포인트랑 볼륨을 곱한 값들을 쭉 더해서 얘를 리밋을 취하죠. 이게 뭐 각각의 셀의 크기가 뭐 0이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은 사실 이게 뭐 여기서는 mn이 동시에 무한대로 갈 때 이 정도로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인테그랄 뭐 f x dx라고 뭐 정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식으로 정의를 책에서는 안 합니다. 좀 일반화를 많이 시키려면은 이 방식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이렇게 정의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푸비니 정리라는 거를 언급하면서 사실 이 접근 방법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각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1변수 적분을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그리고 사실 그 적분 순서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를 실제 적분에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정의 자체는 이렇게 해놓고 적분법을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이제 루딘에서는 반대로 합니다. 이걸로 정의해놓고 순서 상관없다는 걸 보인 다음에 그럼 사실 그냥 이거 자체 어떻게 구한 건 상관없고 이거 자체를 인테그랄 fx dx로 다변수 적분이라고 하자 라는 얘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단 적분이라고 하는 걸 다변수 적분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K셀을 만들고요. K셀은 일단 저희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 있는 것만 정리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치환 적분을 통해서 일반화 시킬 겁니다. 일단 K셀을 정해 놓은 다음에 이제 K개의 변수가 나오겠죠. 그 K개의 변수를 하나씩 그냥 인테그랄을 해버릴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fk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에 주어진 함수라고 두고, 그 다음에 k-1번째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변수를 k-1개만 받을 건데, 왜 한 개만 받냐면요, 마지막 거에 대해서 적분을 취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xk는 더 이상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함수가 얘가 continuou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니폼 컨티뉴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이는 거죠. x1부터 이렇게 쓰죠. x 여기서 얘네들은 k-1번째 셀에 들어있는 원소들이에요. 이 값의 크기를 저희가 엡실론으로 이제 컨트롤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유니폼 컨티뉴티에 의해서 이 값이 이제 x랑
y가 충분히 작다라고 하면은 어떤 델타에 바운드 되는 어떤 걸 잡아서 이 값을 엡실론으로 컨트롤 해줄 수가 있죠. 그럼 기껏해야, 근데 여기는 이제 0, 1이죠. 0, 1이니까 그냥 이게 엡실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엡실론으로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아무튼 이제 엡실론으로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이 함수가 컨티뉴스 펑션이 되고요. 이제 컨티뉴스 펑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안 하고 왔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저희는 컨티 펑션에 대해서만 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일반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함수에 대해 정의하는 거는 르벡 접근을 이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티뉴스 펑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k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수 하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k-1번째 함수, 이 fk-1에 대해서는 인덕션을 쓰면 되겠죠. 그 인덕션을 써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얻는 게 이제 그리고 제가 이게 여기서 이제 케이스로 해놓고서는 여긴 또 이렇게 바꿔놨네요. 뭐 적절하게 이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은 이거는 하나의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을 그냥 i k에 대한 f의 적분이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방금 책을 보고 왔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아예 k로 적고 있네요. 그러니까 단위 큐브가 아니어도 상관없게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정의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 정의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적분 순서가 너무 스트릭트하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적분 순서를 다른 변수 먼저 적분을 해도 값은 똑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걸 보이기 위해서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 작업이 뭐냐면은 이제 xk부터 차례대로 적분하는 거를 통해서 얻는 거를 lf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 좀 순서 섞어서 어쨌든 간에 모든 변수를 한 번씩 다 정분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든 거를 이제 l'(f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컨티뉴스 펑션에 대해서는 적어도 같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게 바로 스톰-바이어스트라스 정리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학에서 이런 어떤 적분에 대한 크리테리아를 주는 거는 스톰-바이어스트라스 정리를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한 케이스에서 먼저 볼 거고요. 그 심플한 케이스로 전부 어프로시메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덴스셋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겠죠. 이제 이게 되면은 사실 그냥 이러한 표현이 되게 make sense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적분 순서에 상관없었으니까 그냥 이게 다변수 적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플한 케이스를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이 함수가 각각의 변수들이 이제 하나만 독립적인 경우, xi들이 독립적인 경우, 이런 케이스를 먼저 볼 겁니다. 근데 이러한 케이스는 정의상 그냥 각각의 적분을 곱한 거니까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LH랑 L'H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분 순서를 아무렇게나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컬렉션에 대해다가 이제 파이나이트 썸까지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파이나이트 썸까지 허용해도 어차피 다 분리해서 더하고 다시 합치면 되기 때문에 적분 순서 바꾸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이나이트 썸까지 허용해서 얻은 컬렉션을 컬리 A라고 했을 때, 이 컬리 A가 이제 스톰-바이어스트라스 정리를 조건을 만족하게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알제브라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포인트, 세퍼레이트 포인트다, 그 다음에 또 베니시 노 포인트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 A에 대한 유니폼 클로저를 취해주면은
그게 전체 컨티뉴스 펑션이 됩니다. 네, 그래서 ik죠. 네,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사실 이제 일단은 이 컬렉션이 된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거 이제 아직까지는 임의의 컨티뉴스 펑션이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최종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스톨바스 시오리움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제 그 정의역을 v라고 적어 놓고요. 컨티뉴스 펑션 하나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이 컨티뉴스 펑션에 대해서도 lf랑 l'f가 같다라고 하는 거 이제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톤바이스 정리에 의해서 주어진 엡실론에 대한 어떤 g가 존재하죠. 이 컬렉션 A에. 얘는 어떤 걸 만족할 거냐면은 유니폼 노름이 v분의 엡실론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어떤 함수를 엡실론마다 뽑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노름은 이제 저희가 맥시멈으로 정의했죠. 왜냐면 이제 컨티뉴스 펑션의 컴팩트 셋에 대한 컨티뉴스 펑션은 맥시멈을 가지니까 맥시멈 노름을 정의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거 각각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할 거냐면요.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니폼 노름에 의해서 어떤 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보면은 이 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 인테그랄 쭉 있고 maximum of f-g의 절대값 그 다음에 dxk부터 쭉 가는 거죠. 근데 이 값은 저희가 이걸로 정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1에 대한 적분을 수행해보면은 그냥 볼륨 V가 나오죠. 근데 이 노름이 어떻게 뽑았냐면요. V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엡실론으로 이제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도 어쨌든 간에 순서 바꾼 거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아규먼트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결국에 저희가 얻는 게 이러한 그러니까 적분 차이 값이 둘 다 엡실론으로 바운드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G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얘를 만족을 하고 있어요. 얘를 이미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넣어주면은 그다음에 적분은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해준 겁니다. 이런 작업 해주면은 그냥 이 값이 완전히 똑같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주면은 2배의 엡실론으로 이제 바운드가 되겠죠. 이제 엡실론을 0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얻는 게 이 둘의 값이 똑같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스 펑션까지는 일단은 확실하게 순서 바꿔줄 수 있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더 붙여주면은 컨티뉴스 펑션이 아니더라도 적분이라고 하는 걸 정의해줄 수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임프로퍼 인테그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정의역이 이제 큐브가 아닌 케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조금 힘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주어진 도메인에 대해서는 뭔가 적분을 잘 정의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컴팩트 셋에 대해서는 잘 정의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서포트라고 하는 거를 정의합니다. 서포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이거는 컨티뉴스 펑션이 아니어도 정의 가능한 건데, 서포트 오브 f 함수에 대한 서포트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정의역의 원소 x를 모아둔 건데 이 fx가 0이 아닌 그런 포인트를 모은 다음에 이제 클로저까지 취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포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포트는 항상 클로즈 셋인 거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서포트가 컴팩트한 경우를 컴팩트 서포트를 갖는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컴팩트 서포트를 가지면은 사실 어떤 게 정의가 가능하냐면은 그냥 이 F에 대한 일단 이 서포트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어떤 큐브 안에 잘 집어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큐브에선 저희가 그 다음에 네 어차피 그 서포트 밖에서는 함수값이 제로기 때문에 포함한 거 찾고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적분을 정의해줄 수 있죠.
이걸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체 실수에 대한 적분이다 라고 정의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는 IK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는다. 즉 어떤 JK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서포트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셀을 하나 가져오면은 그러면은 이 값과 이 값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좀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왜냐면 어차피 서포트 밖에서는 전부 함수까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를 적분한 건 제로일 거예요. 그래서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적어도 컴팩트 서포트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전체 실수에서 적분을 그냥 어떤 특정 컴팩트 셋에 대한 컴팩트 셋을 포함하고 있는 큐브에 대한 적분으로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의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함수를 먼저 뽑아 놓고 한 건데 다음의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이번에는 정의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방금은 정의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K 심플렉스라고 하는 걸 정의할 겁니다. K 심플렉스는 각각의 그 코디네이트이 양수면서 합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보면 조금 애매한데 원 심플렉스는 그냥 인터벌이고요. 투 심플렉스는 이렇게 생기는 트라이앵글이고요. 그 다음에 3 심플렉스는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영어로 부르는지 지금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삼각뿔 형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4차원 이상 그림 못 그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떠한 집합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러한 집합들을 이제 K 심플렉스라 부를 건데 이 K 심플렉스에 대해서 K 심플렉스에서 컨티뉴스한 펑션을 가져오면은 그 펑션에 대한 적분도 정의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좀 이게 왜 좀 내용이 복잡해지냐면요. 일단 정의 자체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 IK는 그 유닛 여기서는 0, 1을 카피한 겁니다. 왜냐면 이 각각들이 전부 얘는 그냥 아예 이거죠. 얘는 여기에 सब셋이고요. 여기에 सब셋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적분으로 정의를 해주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K 심플렉스 컨티뉴스 하다고 해서 여기로 확장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는 몰라요. 확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여기서 F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라지 F로 제가 대응을 시켜줄 건데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요. 이건 안 되고요. fx를 x가 심플렉스에 들어가면은 그냥 원래 함수 값을 할 거고 그 밖에서는 그냥 제로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컨티일 필요가 없습니다. 컨티뉴스일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적분을 정의한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의 적분을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해지죠. 앞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하나의 센스로 잘 정의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어프로시메이션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좀 심플하게 살펴보면은 그 이제 QK에서 IK를 확장할 때 생기는, 그러니까 얘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IK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생길 때 지금 함수가 여기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살짝 안쪽에서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요. 잘라 놓고 그럼 제가 이제 얘를 이쪽으로 자른 단면에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여기 중간 부분이 딱 경계선이고요. 여기 부분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fx로 정의해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으로 정의할 건데 여기 사이를 이런 식으로 좀 스무스하게 지금 스무스할 필요 없죠. 그냥 컨티뉴스하게 뭔가 함수값을 점점 0으로 강제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즉 여기 경계선에서 함수값이 강제로 0으로 만들게끔 어떠한 이 빨간색 부분을 잘 컨트롤 해줄 겁니다. 그 방식을 저희는 이제 파이티라고 하는 새로 함수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델타고요. 주어진 델타에 대해서 파이 델타 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면은 사실 이제 그래프로 보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함수값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확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여기 부분이 1-델타고요. 여기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델타 정도 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함수값을 강제로 0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들어가고요. 여기부터는 그냥 원래 알고 있던 함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 그 어떤 범퍼를 하나 끼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fx를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fx를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이 상황이 제가 처음에 묘사했던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빨갛게 된 부분을 잠시 q 델타 k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 fx라고 하는 거는 라지 fx는 이 x라고 하는 포인트가 저 q 델타 k라고 하는 데 들어가면 그 함수가 똑같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쭉 써지겠죠. 사실 이제 이겁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는 0이 되게끔 하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게 컨티뉴스 펑션이에요. 컨티뉴스가 얘는 이제 보존이 됩니다. 이제 이 fx 라지 fx 대에서는 적분을 전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분 함수를 찾았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적분을 취해 줄 건데 이제 이때 어떻게 얘기를 해줄 거냐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몇 가지 좀 살펴볼게. 처음에 k-1의 코디네이트를 y라고 한번 적어보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를 y랑 sk로 이제 분배해서 보면은 이제 주어진 y마다 다음과 같은 셋을 이제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얘랑 이거랑 이렇게 가능한 케이스는 어떤 거밖에 없냐면요. 그러니까 empty set이거나 적어도 얘가 어떤 차이가 델타 정도 델타 정도 차이 나는 어떤 인터벌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간격이 아무리 커봤자 델타 정도밖에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이 빨간색하고 여기 부분에서 함수값이 똑같아요. 라지 fx랑 이 스몰 fx가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기껏해야 여기 정도인데 그 차이 나는 정도가 사실은 b-a가 한 대서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다이렉트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다이렉트로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아까 그 사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써질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픽스가 된 상태죠. 그러면 xk라고 하는 거는 1 마이너스 델타에서 픽스된 값부터 여기 동호가 빠지죠. 그 다음에 1 빼기 픽스된 값이니까 이 값이 a고요. 이 값이 b인 거예요. 그럼 b 마이너스 a 해보면 델타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적분에서 정의하는 k-1번째랑 f에 대한 k-1번째 적분을 이제 잘 똑같이 정해줄 수 있죠. 그 상태로 정의한 값은 기껏해야 델타 f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럼 이제 델타마다 이거 존재하는 거니까 델타를 가지고 이제 뭐 시퀀스를 하나 잡아줄 수 있죠. 이 델타 어떤 델타 n이 0으로 가게끔 하는 어떤 시퀀스를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 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리고 사실 이 f도 델타에 의존하죠. 그러면은 fk-1에 대한 어떤 시퀀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퀀스가 fk-1y라고 하는 걸로 유니폼하게 컨버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은 컨티뉴스 펑션입니다. 즉 fk-1의 y라고 하는 이 값은 컨티뉴스 펑션이 돼요. 네. 컨티뉴스 펑션이니까 적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얘기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정의해버리면은 이거랑 이 값의 차이가 기껏해야 델타의 f노름 정도로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보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이 값을 저렇게 이제 이 값을 정의가 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계속 해나가고 계산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제너럴한 방법은 나중에 배운다고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뭐 적절한 도메인이 주어지면 적분을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거는 change of variable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꼬리 change of variable입니다. 이 change of variable을 뭐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석 전공 아니라서. 근데 이제 일단 루딩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티브 펑션이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가 그 특정한 인덱스 성분만, 그러니까 이제 벡터 밸류드 펑션이 주어지면은 벡터 밸류 펑션이 주어지면은 얘를 G1부터 Gn으로 쓸 수 있죠. 각각의 Gi들은 스칼라 밸류드 펑션이고요. 그랬을 때 딱 하나의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Gix가 xi except for m이 아닌 인덱스에 대해서는 그냥 xi 성분만 뽑아오는 그런 함수처럼 생겼으면은 그런 함수를 이제 프리미티브라 쓸 거고요. 부를 거고요. 네, 그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지면 어떤 걸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거냐면요. 이 G'A라고 하는 거를 직접 계산해 보면은 지금 잠시만요. 네. J가 M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단위 행렬이 나오고요. 단위 행렬의 성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n번째 로우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됩니다.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G'A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다가 여기 이제 n번째 로우를 딱 만나게 되면은 여기 성분들이 뭐 D1, G에 A 쭉 가서 DNA, DNA, G에 A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행렬의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에 걔를 이제 자코비 매트리스라고 자코비안이라 불렀었죠. 이 자코비안 같은 경우에 지금 대가 성분이 이걸 제하고 전부 1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성분이 정확하게 픽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될 거고요. 그럼 결국에 이 G라고 하는 행렬이 프라임이 인버터블 할 거냐 말 거냐는 이 G의 n번째 성분이 뭔가 결정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이제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일단 하나 정의해놓고요. 또 하나 정의해야 될 게 이제 플립이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겁니다. 리니어 오퍼레이터 B가 언제 플립이라 불리냐면은 그냥 그 성분의 순서만 바꿔주는 그러한 오퍼레이터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1, 2, 3, 4 순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함수 값은 1, 2, 3, 4가 아니라 1, 2, 3, 4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함수 값을 받으면은 결과는 1, 그 다음에 4, 3, 2니까 사실 E2랑 E4를 그러니까 축을 바꿔치기 한 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걸 이제 플립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두 개만 해도 되고요. 뭐 세 개 동시에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세 개 동시에 바꾸는 거는 두 개씩 바꾸는 걸 두 번 합쳐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한 거 이제 플립이라고 할 건데, 그럼 이제 또 하나 정의할 게 뭐 프로젝션이라고 할 거는 정의할 건데,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그냥 그 성분을 n번째까지만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PM이라고 하는 거는 XM이 있고 쭉 가서 XN까지 있겠죠. 얘를 XN까지 살린 다음에 남은 0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정사형 시키는 그 함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 PM이라고 딱 정의해놓고 나서 이제 change of variable을 서술을 할 건데, 딱 서술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함수가 좀 좋은 함수인 경우를 관찰할 겁니다. 그 경우가 뭐냐면은 f라고 하는 벡터 밸리드 펑션이 이제 Rn에서 Rn으로 가는 함수인데 C1 매핑, 그러니까 한 번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한 것까지 연속인 그런 함수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도메인이 이제 원점으로 포함하는 이유는 항상 원점으로 포함하는 걸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시켜줄 수 있죠. 그 다음에 함수값도 0으로 만들 수 있죠, 강제로. 그 다음에 마지막 가정, 그 0에서의 미분이 인버터블 하다 라는 가정을 할 겁니다. 이러면은 어떠한 네이버호드를 잡아올 수 있는데, 이 네이버호드는 어떠한 성질을 만족할 거냐면요, 이 네이버호드에서 fx라고 하는 거는 프리머티브 파트랑 플립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C1 매핑으로 프리머티브 펑션들이고, 그 다음에 그 플립 파트도 플립 파트는 프리머티브 아니죠. 플립 파트도 이제 스무스 C1 매핑이 되죠. 왜냐면 C 인피니트 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센터는 바뀌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당연히 센터가 안 바뀌고요. 여기 부분도 센터가 바뀌지 않고 각각의 미분 값들은 인버터블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BI들은 플립이거나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거나.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방식은 그냥 순전히 인덕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변수 하나씩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일 클레임이 지금 클레임입니다. 클레임이 이제 VM이라는 게 존재해서, 주어진 M에 대해서 VM이라고 하는 어떤 네이버드가 존재해서 이 네이버드에서 뭐 어떤 성질을 만족할 거냐면요, FM이 제로고요. FM 제로가 제로고요. 그 다음에 미분한 게 인버터블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앞에다가 n-1번째까지만 살리는 그런 프로젝션 맵을 주면은 사실은 pn-1의 x 한 거랑 똑같다. 사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fmx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알파 mx 그래서 알파 nx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어렵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된다는 소리죠.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버터블 해야 하니까 각각의 알파들은 C1 펑션이어야 할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fm'0가 인버터블 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행렬이 아니죠. 행렬로서. 그러니까 영행렬이 아니니까 이쪽 파트도 뭔가 0이 아닌 성분이 하나 남아있어야 될 거예요. 이 서메이션 중에 0이 아닌 서메이션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K라고 합시다. 즉 fm 알파 K의 제로 값이 여기다 이제 이 i까지 한 값이 0이 아닌 0벡터가 아닌 그런 K가 존재할 거예요. 이 K를 강제로 n번째로 가져올 겁니다. 걔를 BM이에요. 그래서 이 K랑 이 M을 플립할 거예요. 물론 이제 K랑 M이 같으면 아이덴티 행렬이겠죠. 그래서 플립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BM을 잡아왔고요. G를 여기 정의할 거예요. 얘는 당연히 프리머티브죠. 얘는 프리머티브고 미분한 게 0이 아닌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봤듯이 이 부분 아까 어딨죠? 네,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거에 대한 인버터블 조건을 얘가 결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버터블 결정은 얘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가정이 논제로가 되게끔 가정을 했었죠. 네, 이걸 가정했습니다. 이게 K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잘 정리됐고요. 그럼 이제 이 함수가 저희가 원하는 함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인버스 펀션 티오리엄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인버스 펀션 티오리엄을 쓸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UM을 잡아올 수 있을 거고요. 그 UM은 VM보다 좀 더 작아지겠죠.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 UM에서 GM은 이제 원투원 스무스 펑션이 원투원 펑션이 되는 거예요. 원투원 디퍼런셜 펑션이 되게끔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티뉴스하게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컨티뉴스 디퍼런셜 펑션을 그러니까 한번 뮤당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n 플러스 1번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이게 원하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꼴이. 그럼 이제 뭐 이런 성질들 그냥 다 만족하게 될 거고, 계산해 보시면 이 친구에다가 이제 프로젝션 시켜주면은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션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될 건데 이거 이제 인덕션 쭉 써주면은 결국에 얘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결국에 이제 얘랑 얘인데 지금 이 부분이 인버터블 하죠. 그러니까 원투원 관계에 있는 거죠. 원투원 관계에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x로 바꿔준 겁니다. 얘를 만족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 B랑 G가 전부 인버터블 하니까 전부 넘겨주면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거고요. n번째 함수로부터 n 플러스 1번째 함수를 뭔가 만들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인덕터블리 만든 거기 때문에 f가 처음에 이걸 만족할 거고 얘 정이고요. 얘를 만족할 거고 얘를 만족하고 쭉 만족할 거고. 그래서 이 마지막 게 이제 GM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할 거고 뒤에 연습 문제가 뭐 하나 있는데 그 과정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정리해보면은 시험 매핑이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로컬하게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라는 걸 보였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바로 하고 싶은데 이게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인버스 펑션 그 체인지 오브 베리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먼저 설명해 놓고 나서 앞에 결과를 어떻게 쓸 건지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정의만 보면은 사실 이게 그 컴팩트 셋일 필요는 없어요. 뭐 파라 컴팩트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존재하고 그때는 이제 컬렉션이 좀 무한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파이나이트 개밖에 없는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카운터블 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살펴보면은 K가 컴팩트 셋이고 그다음에 어떤 주어진 오픈 커버가 주어지면은 이 오픈 커버에 대응되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존재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걸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 불러요. 그러니까 왜 파티션 오브 유니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각각 푸사이 아이들은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푸사이 아이는 특정 오픈셋의 서포트를 가져요. 그러니까 서포트가 V 알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포인트마다 각각의 함수 값을 더해주면은 항상 1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 불러요. 왜냐면은 유니티가 1을 의미합니다. 유니티라고 하는 거는 1을 의미해요. 대수적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 부르는데 이제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제 원래 최종 목적은 어떤 x라고 하는 셋이 주어지면은 이 x라고 하는 셋을 좀 좋은 셋들로 이렇게 쪼갭니다. 쪼개놓고 각각의 동그라미를 제가 x를 쓸게요. xi는 좋은 공간이에요. 지금은 적분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 가능한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거에 대한 정의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xi, f, psi, i들에 대한 적분을 서메이션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이게 이제 redefine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 방식을 사용할 때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이게 뭐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어떤 걸 가져도 상관없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 그 오픈 커버를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다. 이 두 가지 동시에 보여야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씁니다. 그 이제 얘를 봤으니까 앞에 상황에서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에 얘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머티브랑 플립으로 구성된 함수인 경우에는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 잘 통한다라고 하는 걸 보일 겁니다. 걔만 보이고 나서 그 다음 얘기들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제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some neighborhood를 가져왔으니까 이게 좀 줄어드는 거죠. 포인트마다. 근데 지금 센터가 x라서 0이라서 그렇지 사실 이미 x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요. 이미 x마다 어떤 vx를 잡아줄 수 있겠죠. 이 vx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이 vx에 대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잡아오고 다시 적용시키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서 아이디어만 살펴볼 건데 사실 앞에 연습 문제에서 제가 다 아마 그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 왔을 거예요. 먼저 각각의 포인트마다 어떤 인덱스 알파가 존재해서 v 알파가 x를 포함하는 그런 알파가 존재하죠. 얘를 알파 x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x를 센터로 하고 하는 두 개의 볼들이 존재할 거예요. that x의 클로저가 w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w의 클로저가 v 알파 x에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거 이제 잡아줄 수 있죠. 이거는 뭐 반지름 확 줄여버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이 bx들이 이제 k를 커버를 하죠. 그러면은 x1부터 xn까지의 파이나이트의 볼을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왜 잡았냐면요. 이제 그러한 함수를 잡은 적이 있어요. 대충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bx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wx라고 하면은 이 bx에서 함수값이 1이고 그 다음에 wx 밖에서는 0이고 그 중간에서 0하고 1 사이에 함수값을 갖게 만드는 이러한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게 exercise 4.22예요. 그때 아마 그 컴퓨터 센스 이용했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이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얘를 이용했을 겁니다. 그 매트릭의 x의 뭐 k 그러니까 이런 거 정의한 적 있었죠. 얘를 가지고 뭐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더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정의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를 이용하겠죠. 이거랑 네, 얘를 이용해서 정의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psi i가 존재하는데 얘는 컨텐츠 펑션이고요. 어떤 선지를 만족할 거냐면은 xi에서 1이고요. 그 다음에 w 밖에서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얘를 만족하고 있는 이러한 파이 i를 잡아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연습 문제로 풀었었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해당하는 그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psi 1은 파이 1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플러스 1은 1 파이 1부터 1 파이 i 한 다음에 i 플러스 2를 곱해줄 겁니다. 그럼 일단 자연스럽게 얘는 만족을 해요. 네, 이게 이제 왜 만족하냐면은 즉 함수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서포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보여야 될 게 서메이션이 항상 1인 걸 보여야 되죠. 일단 뭘 볼 거냐면은 psi i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진다라고 하는 걸 보일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i가 1인 경우는 클리어하죠. 그 다음에 이게에서 홀드라고 하고 나서 인덕션을 써주면은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1부터 s까지 psi i x라고 하는 거는 1 프로덕트 i가 1부터 s까지 갈 때 1 파이 i의 x인데, 지금 x가 어떤 bxi에 들어가죠. 근데 이 bxi에서는 함수값이 1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1이다.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뒤에서 보일 거지만 이게 임의의 매트릭 스페이스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RN인 경우는 C 인피닛 N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저희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그러니까 미적분 때 배웠던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쓸 겁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라고 하는 게 1-to-1 C1 매핑이라고 해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자꾸 야코비안이 제로가 아니다 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 F라고 하는 거의 서포트가 컴팩트하고 그다음에 TE, 그러니까 E의 이미지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적분은 얘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일 건데, 사실 이거 증명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먼저 프리머티브인 경우랑 혹은 리니어인 경우, 앞에서 그 B나 G의 경우는 사실 순서 바꾸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는 그 적분 순서를 바꿔주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T가 말하는 거, 그 T의 얘기입니다. T의 얘기.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미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임의의 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뭔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 했을 때 이제 얘를 합성해서 얻은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겠죠.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얘가 성립한다는 거는 단순 계산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곱한 것도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좋은 사항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각각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되는 걸 아직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얘가 좀 그 some neighborhood로 제한됐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데 적어도 이 네이버드 안에서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애플 서포트가 V에 들어가는 경우는 성립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각각이 이제 성립했고요. 그걸 합성도 성립하는 걸 알고 있죠. 얘는 뭐 그냥 트랜슬레이션이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y마다 vy라는 걸 정하는데 어떻게 정할 거냐면은 서포트가 vy에 들어가는 컨티뉴스 펑션들에 대해서는 얘가 성립하게 되게끔 하는 그러한 오픈셋을 vy로 잡아 놓으면은 이 vy가 k를 커버를 하겠죠. 그래서 vy가 k를 커버를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가져와서 곱해주면 각각의 psi if들은 이거의 서포트가 v 뭐 y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쪼갠 것들은 잘 통할 거고요. 그럼 통한 것들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니까 다 바꾼 다음에 다시 더해 놓으면은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 파트 내용이었습니다. 연습 문제 한번 좀 빨리 풀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건 간단한 건데 좀 몇 가지 설명할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참 저도 이게 문제 봤을 때 되게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이러한 표현을,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실제로 이건 쓰이는 표현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루딘 측에는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저도 몰랐는데, 그냥 저는 다른 걸로 할 거예요. 그냥 이걸 신경 안 쓰고 그냥 뒤에서 따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제 어떤 컨티뉴스 펑션 가져올 건데 서포트가 여기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분값이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함수들을 가져올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가 2의 마이너스 i고요. 여기가 2의 1 마이너스 i면은 대충 이렇게 생기는 이제 함수 넓이가 1 되게끔 하는, 그럼 잡아오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존재합니다. 이런 파이아이들을 존재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대요.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사실 이게 그 서포트를 잘 가서 해보면은 얘랑 이게 공집합이에요.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은 이게 0하고 2분의 1에 포함이 돼요. 같지는 않고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이 엔드 포인트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함 관계만 알 수 있고,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포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분의 1 정도 넣어줘도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뒤에서 아마 제가 계산할 텐데 대충 이렇게 잡혀 있어요. 서포트가 여기가 2의 1-i 2의 마이너스 i 1-i고 여기가 2의 1-i고 여기가 아마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부터 마이너스 i까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포트가 컴팩트한 거는 이제 쉽게 보일 수가 있고, 컨티뉴스 0,0을 제외하고 컨티뉴스 하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제 바로 보여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이 값은 사실 이제 여기에서만 적분을 수행을 하면 되죠. 그럼 적분값에 대한 그 민밸류 시어리엄인지 인터밸류 시어리엄을 쓰면은 이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person 아마 민밸류 시어리엄을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밸류 시어리엄을 써주면은 네, 그 파이아이가 컨티뉴스 펑션이기 때문에 적분해주면 걔는 이제 디퍼런셜 펑션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민밸류 시어리엄 써주면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xi 그다음에 얘를 이제 i라고 쓸게요. 그냥 x라 했습니다. xi라고 하는 게 이의 i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i는 0으로 수렴을 하죠.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여기로 제한되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fxi i, fxi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까 봤듯이 서포트들이 디스조인트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피니트 썸이 아니라 파이나이트 썸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의 2i죠. 얘는 발산하죠. 근데 0,0 계산해보시면 0입니다. 그러니까 컨티가 나 컨티죠.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제가 보인 게 얘도 보였고 얘도 보였어요. 0,0 주변에서는 언바운디드 하다 라는 걸 보였고요. 이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지금 x가 f 함수 값이 0이 아니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먼저 특정한 i에 대해서 파이 i가 0이 아니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닌 걸 하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y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실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제 이 값이 0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사실 이게 동시에 0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왜냐면은 이게 동시에는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서포트가 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조인트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여기쯤에 들어있겠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잡았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x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x, 이제 잠시 이거를 전부 a, b로 바꾸겠습니다. 다 a, b로 바꿀게요. 네. 그러면 이제 x, y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x, y는 이렇게 써집니다.
이거는 컨티뉴스 펑션이죠. 따라서 f는 conti at a, b에선 컨티뉴스 해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에 대해서는 컨티뉴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a, b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문제인데,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0,0은 계산했죠. 컨티뉴스가 안 돼요. 그래서 a, b가 0,0은 아니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케이스별로 따져주면 되는데, 그냥 논리가 다 똑같아요. 이제 a가 a가 서포트에 들어간다고 해보죠. 어떤 서포트에 들어간다고 해보면은, 그러면은 a는 폴섬 서포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예 얘를 이제 스페시파이 해줄 수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로컬하게 fx, y가 이제 이렇게 써져요. i, x, i-1, y. 여전히 이것도 컨티뉴스 펑션이죠. 그래서 이제 컨티뉴스 하다. 그 다음에 b가 이제 서포트 들어가는 경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로 a, b가 서포트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는 a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b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티뉴스 하다라는 사실까지 저희가 알아냈고, 마지막으로 이 적분값을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해요. 지금 먼저 y를 픽스를 시킬게요. 그 상태에서 fx, y를 dx를 먼저 해줄 겁니다. 그렇죠. y가 상수기 때문에 지금 이게 psi i x dx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각각 상수들입니다. 상수들이고 이게 지금 확신은 없는데 유니폼 컨버지를 아마 할 거기 때문에 접분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접분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라서 아마 가능하긴 가능하긴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된다라고 이제 해놓고 보면은 이거라서 이거 1이고 1이죠. 그래서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로 적분해봤자 제로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 의미하는 게 얘를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라는 소리일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를 픽스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dy를 해주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순서 리밋 순서 바꿔주고 여기를 ix 빼기 i 플러스 1 x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인테그랄 파트는 어차피 1이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캔슬레이션 하면서 그냥 파이 1x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적분을 하니까 적분 2번 해주면은 1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얘기는 이거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 x에 대해 적분하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은 저 풀지도 않을 건데, 이 3번은 앞에 증명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 있죠? 이거 증명이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차이점이 지금 세팅이 f가 똑같은 가정 상태에서 a라고 한 행렬을 이제 제로에 미분이라고 했고요. 걔 인버터블 하니까 인버터블 한 거를 f1x를 하고 얘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f1x에다 적용하는 건데, 지금 f1 프라임 제로를 계산해 보시면 아이덴티티 행렬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계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증명 과정에서 쓰이는 클레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제로를 포함한 어떤 게 있고, 이 친구가 이제 C1VM에 있는데, FM 제로가 제로고, AND, 여기가 앞에서는 인버터블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덴티티 행렬이 돼요. 이것 때문에 플립이 발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플립이 안 나오니까 B 파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리모티브 파트만 쭉 나오고, 마지막에 F0만 이제 얘를 넘겨주면 돼서 그게 나온다 라는 걸 똑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그렇게 보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이제 얘는 플립이죠. 플립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프리모티브로 이루어진 행렬의 곱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가능성이 제가 이제 G1 꼴이라고 하고 G2 꼴이라 쓸게요. G1 꼴이 뭐냐면은 얘가 이거 그 펑션이에요. 펑션 노테이션이고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알파를 쓸게요. 알파 이렇게 했네요. 네. 그 다음에 G2 꼴은 이런 꼴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G1 프라임에 제로를 넣어주시면은 얘가 이제 1, 0, something, something 꼴이고요. 그 다음에 G2 프라임 0은 something, something의 0, 1 꼴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능성은 ipso 이거 이제 F라 할게요. F가 G1 꼴 G1 합성 G1이거나 G1 합성 G2거나 그 다음에 G2 합성 G1이거나 G2 합성 G2 꼴 이 경우밖에 없죠.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F'0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이건 모순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걸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집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sum neighbor도 잡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에는 계산만 제가 해놓은 걸 가져오면은 아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네이버드는 이제 잘 정의되게끔 여기가 양수가 되게끔 뭔가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단순 계산해서 필수하고요. 네, 5번도 간략하게 언급할 건데 앞에 파티션 오브 유니티 있죠.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증명의 핵심이 이제 x마다 어떤 알파 x가 존재해서 설치된 x가 v 알파 x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어떤 bix랑 wix가 존재해서 서치돼 bix의 클로저가 wix에 들어가고 이게 wi의 클로저가 다시 한번 v 알파 x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것들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포트 얘기가 나올 거고 여기서 파이i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컴petency 이용하면은 그 중에서도 bx 잠시만요. 이게 bx가 맞죠? bx i는 다 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x1부터 bxn까지를 잡아와 줄 수 있죠. 커버를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파이i라고 하는 거를 x에서 0, 1로 보내는데 뭐 이게 pxi에서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wxi 밖에선 0이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값을 같게 만드는
이런 걸 잡아줄 수 있는데 이거 쓸 때 만드는 방식이 디스턴트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얘랑 얘를 이용해 주시면 돼서 뭐 더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돼가지고 리얼 유클리드 스페이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그거고, 그 다음 파트는 유클리드 스페이스를 가정한 상태에서 얘를 이제 스무스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얘기할게요. 이건 참고로 그 존리라고 하는 미분기하 측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당연히 한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f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그럼 일단 얘는 f는 컨티예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곳에서는 스무스하죠. 0에서만 스무스하다는 거 보면 되는데, 그럼 f'0를 계산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는 거죠. 0일 때, 플러스로 갈 때, 이 값이 0인지만 보이면 되는데, 이건 이제 제 팁인, 제가 이제 몇 번 시도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가 로피탈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모가 이렇게 바뀌죠. 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캔슬 되면서 여기 돼요. 그래서 0에서 미분 존재해요. 그 이제 인덕션으로 t가 양수일 때 얘를 이제 미분을 k번 해보시면은 이게 적절한 그 얘가 폴리노미얼 나오고 익스포넨셜 면서 뭐 t가 나오겠죠. 뭐 이렇게 좀 생길 거예요 아마. 네 아마 네, 대충 아마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게 정확한 꼴은 안 나왔는데 아무튼 미분한 꼴이 뭔가 생겨요. 뭔가 생기니까 이 생긴 꼴에 대해서 로피탈 써주시면 돼요. 미분 정의 써놓고 나서. 그러면은 이 함수가 사실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예요. 근데 이건 아직 그 스무스 펑션 저희가 원하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해당하는 그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해당하는 게 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주어진 R1, R2가 있으면은 HT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에 정의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정의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t가 r보다 작으면 1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0하고 1이고요. 그 다음에 t가 r2보다 같으면은 0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가 만들어지고 얘가 스무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계선에서만 스무스한 걸 판단해 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R1 있고 R2가 있으면은 함수값이 쭉 오다가 스무스하게 쭉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이게 이제 마지막에 원하는 그 함수들 나올 건데 h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은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서 스무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스무스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R1 그 0을 지금 원점을 하는 거니까 원점 한 걸 다 트랜슬레이션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R1보다 작으면 1이다가 사이에서는 0하고 1 사이가 점점 값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R2 밖에서는 함수까지 완전히 제로가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보아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에서만 함수값이 남아 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약간 뭐 코끼리를 함긴 보아뱀 아시죠?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제
돌도 이게 돌려진 형태로 나오겠죠. 팬케이크, 그러니까 푸딩 마냥. 네, 그렇게 생긴 함수를 잡아줄 수 있고, 이걸 트랜스레이션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것들 잡아줄 수 있죠. 이제 스무스 범프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얘기하면 되니까 저희가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스무스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8번 같은 경우도 단순 계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사항을 제가 빠르게 적어볼게요. 0,0, 1,0, 1,1, 0,1에서 h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h인데 1,1, 그 다음에 뭐 3,2, 4,5, 2,4 이렇게 생기는 여기를 보내는 t를 잡아주라 라는 건데, 뭐 이건 쉽게 잡아줄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서술대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로 보내면 돼요. 먼저 그 트랜스레이션, 이 1,1은 이제 원점을 얘로 보내는 거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1,0을 얘로 보내는 게 이제 1,0을 그러면 이제 2,1로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1이고요. 0,1을 1,3으로 보내야 돼요. 1, 3이라서 그래서 1, 3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문제에 원하는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자코비안을 계산해보시면은 5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적분을 수행하는데 change of variable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항을 먼저 볼 건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함수가 얘를 적분하고 싶어요. 참고로 이거 적분 저희 할 줄 알죠? 그 미적분 쓰면은 적분 구간은 총 3개로 나누죠. 3개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3개 나눠서 접촉 해주시면 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아직 저희가 그걸 정리 안 했으니까 그냥 이따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change of variable 써주면은 얘는 사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여기를 여기 씁시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change of variable 꼴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된다라고 알고 있냐면요. 여기 t가 사라지면서 여기에 t를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자코비안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식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0부터 1에서 exponential, 이제 이 경우는 저희가 이미 정의한 방식 잘 쓸 수 있는 경우죠. u 플러스 3 v 플러스 1에 5가 있고 du dv가 나오는데, 이거 쭉 계산해 보시면은 2-1에 1-2에-2승이 나옵니다. 이거랑 그 적분균형 아까 이렇게 잡아놨었죠.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좀 그림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제 1이고 2고 4고 5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y equal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y equal 2분의 1 x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y equal 3x 마이너스 2고요. 이게 y equal 3x 마이너스 7이죠. 이거 적분 하실 줄 알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분 x-y dx dy는, 얘는 적분은 제가 x 먼저 할 겁니다. x를 1부터 2까지 바꾸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4까지, 그 다음에 4에서 5까지 만든 다음에, 그 y 값은 이제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부터 3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죠.
대해서 익스펜션 x y dx dy dx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해주시면 되고, 쭉 해주시면 됩니다.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작동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번인데 12번도 그냥 단순 계산이라서 그냥 쭉 반향만 잡아보고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큐브랑 심플렉스랑 좀 연결 지어서 심플렉스에 대한 적분을 큐브에 대한 적분 한번 바꿔보자 라는 얘기인데, 일단 맵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주시고 웰디파인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성립하는 거와 아까처럼 인덕션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보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인덕션으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간략하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보여주시면은, 지금 X라고 하는 게 심플렉스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먼저 그 온투를 보여야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온투에 대해서 이 말은 이거죠. 먼저 U1은 X1으로 그냥 픽스를 시켜주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인덕션으로 이제 정의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UJ가 1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서메이션 1부터 J까지 XR을 해주시면 이게 앞에서 이제 인덕션 보일 때 이거를 보이시게 될 거예요. 얘를 보이시게 될 거라서 여기 J번째가 0인 거죠. 그래서 0이 되죠. 이게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XJ 플러스 1부터 XN까지가 0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UJ 플러스 1부터 UN까지도 자연스럽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서포스 하기를 J보다 작은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UI가 1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럼 UJ 플러스 1은 어떻게 잡힐 거냐면은, 이거 여기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넘겨질 수가 있어요. 분모 때문에 못했던 거라서. 그래서 지금 1-U1부터 1-UJ까지 하고 마지막에 XJ 플러스 1 해주시면은 UJ 플러스 1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1보다 작습니다. 찾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부분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만 이제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시그마 이제 x1부터 xj까지 있고 xj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였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분을 해보시면 돼요. 미분을 해보시면은 미분 결과가 dt u라고 하는 걸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1, 0, 0 쭉 하고요. 그 다음에 1-U1, 0 쭉 하고요. 여기는 관심 없어요. 대각성분만 보는 거예요. 1-U1, 1-U2 그걸 쭉 가서 마지막에 플러트 1부터 K까지 1-UI가 되겠죠.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만 저희는 관심 있어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계산해 주시면은 여기만 쭉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U1이 얘는 K-1개가 있고요. 쭉 가서 마지막에 1-UK가 된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T의 인버스를 S라고 했어요. T의 인버스를 S라고 했습니다. S가 이제 이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저거 가지고 S도 미분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1-x1분의 1 쭉 가서 1-x1 쭉 가서 x-k분의 1 이니까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여기만 쭉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그냥 앞에 나왔던 걸 연결 좀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아마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뭐 개수 세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랑 관련된 어떤 접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할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심플렉스에 대해서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정의했던 이 자코비안들 가지고 저희는 얘를 큐브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각각의 룰이 어떻게 바뀐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U1, R1,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U2, R2고 이제 여기는 이제 R2 때문에 생기는 게 R1에 대한 R2 플러스부터 RK가 생길 거고요. 이제 R2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UK에 RK까지 하면은 그것 때문에 다 쭉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것 때문에 식이 쭉 생겨요. 1-U, K-1까지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코비 파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코비 파트가 다 양수라서 어차피 1-U1분의 K-1부터 1-U, K-1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변수들이 이제 독립적이죠. 독립적이라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i번째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k-i 플러스 ri 플러스 1부터 rk까지 dui 라고 적분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베타 펑션 Theorem 8.20에 보면 베타 펑션 정의해둔 게 있어요. 그 베타 펑션 형태로 쭉 써주시면 이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가져오시면 돼요. 1에다가 k-i 플러스 ri 플러스 1 쭉 가서 rk 플러스 1분의 감마 앞에 거 감마 뒤에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잘 분해해 주시면은 이게 캔슬레이션이 나타나요. 그래서 해주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앞으로 남은 내용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